어,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DBC 드라이버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이 JDBC 드라이버가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에 의해서 로딩되고, 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커넥션이란 걸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커넥션을 얻는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즉 DBMS 서버와 접속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한테 SQL을 전달하면서 SQL을 실행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SQL이 DBMS 안에서 준비가 된다고 했었죠? 그 준비된 SQL을 이 프레페어 스테이트먼트가 참조하게 되는 거고요. 이 프레페어 스테이트먼트에다가 물음표를 바인딩하고 실행하면 셀렉트 문장일 경우에는 이 리절트 셋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코드로 본다면 이제 자바 SQL 패키지가 JDBC API가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자바 SQL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로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MySQL 8 드라이버에서 8에서는 이 코드가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MySQL 8에서는 그 8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요 문장만 있으면 DB에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get 커넥션 한 다음에 여기에 DB URL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이 DB URL은 DBMS마다 다른 형식을 갖는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이렇게 JDBC 콜론 MySQL이라고 시작하는 건 MySQL DBMS가 이렇게 시작하고 오라클이나 포스트 SQL이나 H2DB나 이런 각종 DBMS마다 이 DB URL 형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DB URL 형식은 어디서 살펴보면 되느냐? JDBC 드라이버 자체가 DBMS 벤더, 즉 DBMS를 만드는 회사나 뭐 오픈소스라면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이 JDBC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벤더사나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이 JDBC 드라이버 사용 방법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JDBC URL 주소를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해 놓고 DB ID, 패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연결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커넥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튀어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넥션이 이제 DB와 연결된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자, 인서트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인서트를 하기 위한 SQL 문장을 준비해 주는데, 값이 채워질 부분,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다가는 물음표를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EMP 테이블이 ID, 네임, 셀러리 세 개의 칼럼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인서트 문장이 사용될 텐데요. 지금 DB와 연결된 커넥션이 갖고 있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한테 요 SQL 문장을 전달해서 준비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넥션은 이 SQL 문장을 DBMS한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 DBMS는 내부적으로 이 SQL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준비가 되는데 물음표 부분만 빼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부분을 채우는 것을 우린 뭐라고 말한다고 했었냐면 바인딩 한다고 했었고요. 자, 이렇게 물음표만 빼놓고 준비된 것을 참조하는 게 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갖고 있는 세터 메소드를 이용하면 물음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3개일 때는 이렇게 3번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표에는 ID 값을, 두 번째 물음표에는 name 값을, 세 번째 물음표에는 salary 값을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물음표까지 채워주면 정말로 DBMS 안에서 이 SQL이 실행될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repare statement한테 그 준비된 SQL을 실행해달라고 execute update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된 건수가 반환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나 수정이나 삭제나 똑같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인서트 대신에 업데이트나 딜리트 문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입력, 수정, 삭제로 프로그래밍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셀렉트는 어떻게 연됐어요? 셀렉트는 이렇게 셀렉트 문장을 역시나 똑같이 커넥션, DB 연결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요. SQL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만약에 얘도 셀렉트 문장도 이렇게 조건에 물음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물음표에다 10.5를 채워달라라고 하면 DBMS 안에서 이 SQL이 바인딩 돼서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s.execute query라고 하게 되면 이 select 문장이 DBMS 안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된 결과를 요 리절트 셋이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행된 결과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DBMS 안에 있는 거고 얘는 그 DBMS 안에 있는 결과를 가리키기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명령은 rs.next라고 해서 한 건씩 한 건씩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즉 next를 할 때마다 한 건씩 가지고 오게 되고 가지고 온 데이터는 result set이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 result set에 가지고 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id랑 name 두 가지 컬럼을 셀렉트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값, 이게 두 번째 값이 됩니다. 그래서 rs.getInteger 1에서 첫 번째 값을 이제 읽어들여서 요 DTO에다 채워주고 있고 얘는 두 번째 값을 읽어서 DTO에다 채워준 다음에 리스트에다 담는 그런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JDBC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볼 내용이 뭐냐면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트랜잭션은 우리 앞에서 이미 SQL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트랜잭션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하나의 작업 단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JDBC 프로그래밍으로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하려면 일단은 오토 커밋을 꺼야 됩니다. 우리가 MySQL 워크벤치에서도 트랜잭션을 우리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오토 커밋을 껐었죠. 그래서 이 오토 커밋을 꺼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트랜잭션이 끝날 때는 이제 DBMS에 반영하라고 할 때는 커밋을 해주는 거고 지금 작업한 거를 롤백해 할 때는 이제 커넥션 롤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입력하거나 인서트 삭제하거나 이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는데요. 요 삭제하는 코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트랜잭션 테스트 01이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커넥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줬고요. 그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도 선언해 줬죠. 자, 선언해 준 다음에 이 안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커넥션은 드라이브 매니저.get 커넥션에서 이 부분이 DB 연결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DB 연결한 다음에 커넥션한테 set auto commit을 false로 해줘야지만 자동으로 트랜잭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uto commit을 false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 커밋을 false로 설정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connection.begin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커넥션 점 해보면 지금 보니까 얘도 이제 오토 커밋이 되네요. 오토 커밋이 아니라 오토 커밋을 꺼주게 되면 SQL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트랜잭션이 시작하게 되네요. 비긴을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토 커밋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딜리트를 하게 된 다음에 딜리트를 다 성공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딜리트 하는 작업이 끝났어요. 성공을 하게 되면 커넥션한테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넥션.commit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이 에러가 발생했으면 SQL이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부분에서 커넥션.rollback이란 걸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롤백 자체가 체크드 익셉션을 발생하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트라이 블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성공하면 커밋, 만약에 이 중간에 익셉션이 발생해서 캐치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롤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여기서는 SQL 익셉션만 캐치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코드가. 그래서 사실은 SQL 익셉션보다는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얘는 이제 체크드 익셉션을
얘 자체가 체크드 익셉션이니까 런타임 익셉션의 부모인 그냥 익셉션을 이렇게 적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안에서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든지 간에 캐치로 오고 롤백을 시켜버리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성공을 했을 땐 커밋, 그렇지 않았을 땐 롤백 이렇게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삭제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셀렉트 이렇게 해보면 지금 1번, 2번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3 해주고 3이라고 해주고 롤 언더바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인서트를 한 건 한 다음에요. 셀렉트 해보면 이렇게 세 번째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딜리트 해주는데 이 첫 번째 물음표 롤 언더바 아이디 값을 3으로 해줬죠. 그러면 3번 해당되는 걸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명령을 제가 실행하면 제대로 트랜잭션이 잘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해봤습니다. 실행했더니 뭔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SQL 리셉션일 경우에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익셉션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빼버리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수정된 건수 1이라고 나왔죠? 자, 성공을 했네요. 셀렉트 해보면 세 번째 값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잘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인서트를 하고 셀렉트를 해볼게요. 셀렉트 해보면 세 건의 자료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세요. 커넥션한테 이렇게 SQL을 준비해 달라고 하고 바인딩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수정된 건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삭제가 되는 건데 커밋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익셉션을 발생해 볼게요. 1과 1이 자, 1과 1이 같냐라고 말하면 이 부분은 참이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throw new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익셉션을 발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hrow는 익셉션을 발생하라는 얘기죠. runtime exception을 발생하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익셉션을 발생하게 되면 요 아랫줄은 실행이 안 돼요. 커밋이 실행 안 되고 요 익셉션이 캐치 이쪽으로 이 줄은 실행이 안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즐거운 자바 익셉션에 대한 그 내용을 강좌를 올렸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익셉션이 발생하면 커밋을 안 하고 롤백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삭제한 게 취소가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해서 일로 건너뛰었어요. 자, 일로 건너뛰고 이제 건너뛰니까 실제로 삭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셀렉트 해보면 삭제가 안 됐죠, 여러분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잘 감이 안 잡혀서 자,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론 코드 작업을 해볼게요. 롤백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어때요? 이 부분에서 강제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자,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자,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디버그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디버그 버튼 있죠? 벌레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코드가 다시 요 벌레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서 익셉션이 뭔가 이상하네? 왜 디버깅이 안 될까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버그 버튼 얘를 눌러볼게요. 네, 디버그 버튼을 누르면 뭔가 디버그가 동작을 안 내?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왜 안 잡혔지?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텝 오버 F8 단축키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요 줄을 실행하고 요 줄을 실행하고 요 줄을 실행하고 1과 1은 같으니까 여기서 스로우 하게 되죠. 그럼 스로우 하게 되면 캐치로 건너뛴다고 했었죠. 자, 여기 보니까 캐치로 건너뛰죠.
롤백 합니다 나오고 롤백을 하고 파이널리로 가서 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클로즈 해주고 어때요? DB 커넥션을 클로즈 해주고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즉 익셉션을 발생함으로써 커밋을 안 하고 롤백을 함으로써 실제로 셀렉트 해보면 삭제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밋을 해야지만 실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테스트 2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01 보면 얘가 3번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익셉션을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익셉션을 발생하지 않고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thread.sleep이라고 해서 일부러 20초 너무 길까요? 여기 10초간 멈추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10초간 멈춥니다. 자, 여기서는 10초간 멈춥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이렇게 10초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를 하라고 했는데 아이디가 3번인 걸 삭제하라고 했는데 10초간 멈추면 커밋된 상태도 아니고 롤백된 상태도 아니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냐면 로그 런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뭔가 조작하려고 했을 때 락에 걸려서 멈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가 3번인 걸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요걸 해볼까요? 트랜잭션 테스트 02번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 자 여기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다가 execute 업데이트 전 실행 전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 후라고 제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3번을 지우는 거예요. 이 트랜잭션 테스트 01도 3번을 지우는 거고 얘도 3번을 지우는 건데 자, 이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삭제하라고 했더니 커밋도 하지 않고 롤백도 하지 않고 10초간 얘는 멈춰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제가 실행해 볼 거예요. 실행하면 여기서 얘는 멈춰 있겠죠? 그리고 얘는 똑같은 3번을 또 얘도 삭제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SQL을 이 딜리트 문을 실행해 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걸 제가 출력해 봅시다. 10초간 쉰다. 그리고 10초 다 쉬고 나서는 10초 다 쉬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10초간 쉰다고 멈춰 있죠? 빨리 이쪽으로 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얘는 실행 전이라고 나오고 어때요? 실행 후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있다가 실행 후가 나오면서 수정된 건수가 0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제 롤 언더바 아이디가 3번인 거를 삭제해라 라고 했는데 10초간 쉬기 때문에 커밋도 아니고 롤백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롤 언더바 아이디가 3번인 것은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얘가 롤백 할지 커밋 할지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얘도 3번인 걸 삭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행을 보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밋하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커밋이 됐다면 이 데이터는 삭제가 됐겠죠. 삭제가 됐을 때에는 똑같이 3번을 삭제하라고 한 코드가 삭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테고 롤백을 만약에 여기서 했었다면 3번 데이터가 있었을 테니까 여기서 삭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업데이트 카운트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10초간 쉰다 라고 나오고 나서 10초가 다시 오고 커밋이 되는 순간 얘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롤 언더바 아이디가 3번인 거에 대한 레코드에 락이 풀리면서 잠금이 풀리는 거죠. 락이 풀리면서 이제 결정됐구나 하고서 이 줄이 그제서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3번이 삭제가 된 상태니까 삭제할 3번이 이제 없는 거죠. 없는 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행 후 삭제를 못했을 테니까 업데이트 카운트 0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후가 나오고 업데이트가 카운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잭션과 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처럼 하나의 트랜잭션이 비긴했죠? set autocom이 false하고 SQL을 실행하게 되면 그때 트랜잭션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트랜잭션의 종료는 언제까지예요? 커밋이나 롤백 할 때까지가 트랜잭션 종료인데 이 사이에다 이렇게 멈추는 메소드 사용은 안 돼요. 뭔가 값을 입력받거나 지금처럼 뭔가 슬립해서 멈추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작업 코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은 아이디를 참고할 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작업이 다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얘는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공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 예매 같은 거 하잖아요. 공연 예매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그 예매하려고 막 어떤 시간 땡 하면 그 시간에 예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막 멈춰 있거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러냐면 좌석 중에서 예를 들면 10번 좌석이 있으면 10번 좌석을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예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그 10번 좌석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인서트하거나 수정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애들도 그걸 동시에 들어가는데 동시에라는 건 사실 없어요. 0.0001초라도 누가 먼저 그 레코드를 락을 거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번 좌석에 대해서 이게 10번 좌석에 대해서 레코드에 락이 걸리고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같은 10번을 처리하려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춰 있다가 이제 이 어떤 사람이 10번 좌석을 딱 예매가 끝나는 순간 그럼 이미 이 좌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매가 끝났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락이 풀리면서 이제 그 좌석이 없을 테니까 어,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뭐 처리가 안 되고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같은 좌석을 막 동시에 하려고 하면 멈춰 있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레코드 락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좌석을 예매하려고 하면 멈추는 이유가 이렇게 레코드 락이 걸려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레코드 락이 걸려서 멈출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멈추는 원인은 다양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스레드라는 걸 배우신다거나 이러시면 이제 그 멈추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튼 요게 이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고요. 음, 이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라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자, 보드라는 테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여러 개의 칼럼을 갖고 있죠. 그래서 DSC 보드에 보면 보드 테이블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언더바 아이디는 어떻게 돼요?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어서 자동으로 하나가 증가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인서트를 해볼게요. 인서트 인투 보드, 보드에 타이틀, 컨텐츠, 유저 언더바 아이디, reg 데이트, 그 다음에 뷰 언더바 cnt라고 해서 칼럼명을 적어주고 디폴트 값으로 뷰 언더바 cnt는 0이니까 이것도 안 적어줘도 되겠네요. 밸류스 해준 다음에 타이틀은 헬로우, 컨텐츠는 헬로우 월드, 유저 아이디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레지 데이트는 현재 날짜와 시간 now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딱 했더니 인서트가 됐을까요? 자, 셀렉트 보드 했더니 어때요? 한 건의 자료가 이렇게 인서트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런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조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회와 함께 동시에 뷰 카운트가 1이 증가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코드로 작성해 볼게요. 자, 트랜지션 테스트 3이라고 하나 작성을 하고
DB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DB 연결을 하고 오토 커밋을 폴스로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주성문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런 코드가 나와야겠죠? select board underbar id title content user underbar id reg date view underbar cnt from board where절 board underbar id가 1인 걸 달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우리가 게시판을 조회할 때 이렇게 보드 언더바 아이디가 1인 걸 달라, 혹은 2인 걸 달라, 혹은 3인 걸 달라, 이런 식으로 쿼리가 돼야 상세 보기가 되는 겁니다. 상세 보기 할 땐 이런 쿼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보드 언더바 아이디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디 부분은 매번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게시판 같은 거 보면 1번 게시물을 누르면 1번에 대한 내용이 상세 정보가 보여져야 되고 2번을 누르면 2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보여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 부분은 매번 바뀌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럼 요 물음표 부분을 채워줍시다. 그러면 요 부분이 뭐였어요? 보드 언더바 아이디는 우리가 1번인 걸 하나 등록해놨으니까 요거 첫 번째 인자를 1로 해줄게요. 이걸 바인딩 한다고 했었고요. 자, 바인딩이 된 다음엔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바인딩을 했으면 셀렉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ps.execute query 에서 이 셀렉트 문장을 실행해달라라고 했고요. 그럼 실행된 결과는 DBMS 안에 있다고 했었죠? 그 DBMS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result set이라는 걸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sult set rs는 nul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rs는 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반드시 있느냐 없느냐. 자, 상세 보기는 이거는 보드 언더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보드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잖아요. 유일하기 때문에 이 물음표에 있는 값이 물음표 안에 있는 값이 있으면 데이터가 하나 나올 테고 없으면 안 나올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드 언더바 아이디가 1이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치면 한 건의 데이터가 나오지만 2번은 없잖아요. 그럼 2번이라고 치면 데이터가 안 나오죠. 즉 보드 언더바 아이디가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는 쿼리예요. 즉 데이터가 한 건이나 0건 나오는 쿼리인 거죠. 우린 이게 어떤 형태의 쿼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리절트 셋을 구하고 나서 if 문으로 rs.next라는 걸 써주게 됩니다. 왜 여긴 if 문이에요? 여러 건 가지고 올 때는 넥스트가 폴스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 쿼리는 데이터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f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읽어오지 못했어요. 데이터 읽어오지 못했다면은 throw new runtime exception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니까 캐치로 가서 바로 롤백 해버리겠죠. 사실 셀렉트는 롤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튼 익셉션을 발생해서 롤백을 해버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s.next 하게 되면은 요 자료들을 다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좋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동으로 AI가 리절트 셋으로부터 값을 갖고 오도록 바꿔줬어요. 어떻게 갖고 왔어요? 보드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 reg 데이트, 뷰 언더바 cnt에서 각각이 정수값, 문자열값, 그다음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는 정수값, reg 데이트는 날짜값, 그다음에 얘는 뷰 언더바 cnt는 정수값에서 AI가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해 줬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아까 이런 코드였었죠?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상세 정보는 읽어오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뭘 해줘야 될까요? 자, 그 다음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은 자원 해제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자원 해제는 해야 되니까 리절트 셋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로즈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건 조회로 끝나는 게, 한 건을 읽어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읽어왔다면 뷰 온 더 바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증가를 읽어오고 나서 시킬 거냐, 읽기 전에 증가할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읽어온 다음에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S 읽어오기 전에 할까요? 그래서 읽어오기 전에 증가를 시킬게요. 그럼 PS는 connection. prepare statement 업데이트 보드 set 한 다음에 view 언더바 cnt를 view 언더바 cnt 플러스 1 where절 보드 언더바 id가 물음표인 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물음표가 하나 있으니까 얘도 이제 첫 번 1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됩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걸 업데이트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s.execute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티저 업데이트 카운트가 나올 텐데, 만약에 id에 해당되는 글에 이제 뷰 카운트를 증가하라고 했는데 뷰 업데이트 카운트가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라면 이 id에 해당되는 글이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조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if 업데이트 카운트가 0이라면 얘도 그냥 이렇게 익셉션을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id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이 스케치로 가서 역시 또 롤백하고 끝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먼저 뷰 카운트 하나를 증가시켜 준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프레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서 또 사용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같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ps.clear라고 해서 클리어 파라미터스라고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같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이렇게 클리어 파라미터스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롤백 한다고 돼 있네요. 왜 롤백 할까요? 자료가 없나? 자, 셀렉트 별 보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왜 뭔가 제가 코드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렇게 에러 잡으려면 항상 이 캐치 부분에서는 이렇게 포인트 스택 트레이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no value래요. 파라미터 1 이게 어딜까요? 이 부분 32번째 줄. 지금 보세요. 프레페어 스테이트먼트 하기 전에 클리어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클리어 파라미터 해줘야 되는데 요 31번째 줄 위에서 하는 바람에 셀렉트한 이 보드 언더바 아이들 여기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바인딩한 걸 지워서 에러났네요. 요 부분에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코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나왔죠? 근데 뷰 언더바 카운트가 얼마예요? 1이죠. 다시 실행하면 뷰 언더바 카운트가 2죠. 다시 실행하면 뷰 언더바 카운트가 3이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와 셀렉트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개의 SQL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서 실행한 걸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오토 커밋을 폴스로 해주고 SQL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때 자동으로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쭉 트랜잭션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커밋,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롤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해주는 방법이에요. 성공하면 커밋, 실패하면 롤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JDB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 JDBC 프로그래밍을 직접 할 일은 없어요. 굉장히 로우한 낮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에는 스프링 JDBC나 아니면 마이바티스나 아니면 JPA 같은 걸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JDBC가 어떤 자바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는 이 JDBC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바티스 쓰든 뭐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든 뭘 쓰든지 간에 내부적으로는 이 JDBC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부적으로 이렇게 트랜잭션이 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이 시작하고 커밋하고 롤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건 잘못됐다고 했었죠. 커넥션 비긴 이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헷갈려서. 네. 음, 이렇게 오토 커밋을 폴스로 하고 SQL만 실행해주면 트랜잭션이 시작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JDB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부터는 스프링 부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Q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배울 텐데 스프링 부트를 또 모르면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스프링 부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